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독자로 사연을 들어온 한 사람인데요. 얼마 전 엄마가 되는 기쁜 일이 생기면서 저에게도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복장 터지면서 속 시원한 사이다까지 깃든 이야기니 마음 편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나이 40살에 6살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이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하고 매달려서 마음이 기울었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 나이 많은 내가 좋아? 자기 친구들이 나랑 결혼하면 아줌마랑 결혼했다고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자긴 나이만 많지 엄청 동안이라고. 다들 내가 오빠인 줄 안다니까. 누가 그렇게 보냐? 아무리 동안이어도 내가 누나인 건 확실히 알걸? 연상 연하가 흠도 아닌데 왜 자꾸 결혼을 거부하는 거야? 혹시 다른 남자라도 숨겨둔 거야?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다 하는데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저희 집이 조금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그이가 저를 사랑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돈 보고 만나는 거라고 속닥거렸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들리게 말하니 제가 물주라도 된 것 같아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진심을 보여줬고 결혼할 마음을 크게 심어줘서 곧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좋다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축하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제가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기뻐하셨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하는 말씀을 매일 하셨어요. 아유, 우리 사랑스러운 경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얼싸 좋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며느리가 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 좀 잘 키워줘. 아직 철없는 녀석이니 손이 많이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현수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그런 놈이었어? 아무래도 현수가 경준이 널 만나고 난 뒤 사람 된 것 같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남편보다 제가 더 자식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답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혼수는 저와 남편이 같이 했고요. 그이는 두고두고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여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놀고 먹게 해줄게. 그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도 하고 임원까지 해. 응, 오래오래 다녀서 회장까지 해버릴게. 그이는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거기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정말 열심히만 하면 훗날 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남편이 회사를 말도 안 하고 그만뒀답니다. 자기 회사를 관뒀다고?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뭐 하려고? 여보가 나 먹여 살려줘. 여보 돈 잘 버는 능력녀잖아. 아니면 나 사업하게 자기가 차려줘. 뭐? 아니,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배우자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미안. 근데 나도 생각 오래 하고 내린 결정이야. 당신한테 말하면 날 회유해서 계속 회사를 다니게 할 것 같아서 혼자 결정했어. 남편은 10년 다닌 회사를 이제 와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만뒀어요. 저에게 사업을 차려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다시 재취업을 하라고 했는데 짜증을 심하게 내더군요. 여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연하 남편이랑 살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잘 벌어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부모님도 노후 걱정을 안 하시잖아.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생각 하나마나 안 돼. 내가 돈이 넘쳐나는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전혀 아니거든? 내 사업 운영하는 것도 엄청 빠듯해. 그럼 자기 사업 접고 내 사업 자금으로 주면 되겠네. 뭐?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정신 차리고 일이나 구해.
남편은 반항이라도 하는 사춘기 소년처럼 사업시켜주지 않으면 집에서 놀고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남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아가, 내 아들이 회사 그만뒀으면 사업을 시켜줘야지. 너도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사업을 차려줘야 한다는 걸. 네? 어머님 아닌데요. 그이가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다닌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회사 생활을 쭉 할 줄 알았다고요. 어머머, 얘가 생각이 아주 이기적이네.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니? 나이 많은 네가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했어야지. 아무튼 우리 아들 사업시켜줘라. 6살이나 많은 너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손해 아니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한다 싶으니까 꺼내는 거다. 손해요? 연상연하 부부는 다 남자가 손해인 건가요? 넌 나이 어린 신부가 벼슬이라는 말 못 들어봤니? 내 아들도 어린 아가씨들이랑 결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나한테 들어오는 선짜리도 적잖이 들어왔었다고. 근데 그런 애들 다 뿌리치고 너랑 결혼했으면 고마워서라도 투자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당장 결정은 못하겠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걸 생각까지 해야 하니? 좀 실망이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리라 믿음아. 이번 달 용돈 안 붙였더라. 빨리 보내라. 시부모님은 좋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에겐 반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지만 남편에게 바로 사업장을 내주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이에게 조금만 더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군요. 쉬는 동안 자기계발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먹으며 밤에는 친구들과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한두 달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잔소리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살림이라도 해. 내가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당신 회사 다닐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살림이나 해. 나더러 살림이나 하라고? 여보, 나 같은 인재를 그냥 썩혀주겠다는 거야? 사업은 언제 차려줄 건데? 당장은 안 된다고 했지? 돈이 다 회사에 묶여있다고. 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꼭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대더라. 여보야, 얼른 사업하게 팍팍 밀어주라. 나 진짜로 자신 있어. 성공하면 돈방 속에 앉혀줄게. 아니, 당장 못 차려줘.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 당신이 쓰는 내 카드 오늘부로 정지할 거야. 앞으로 살림할 거면 생활비 받아가면서 해. 살림하기가 싫으면 다시 취업을 하고. 그이에게 준 카드를 정지시켰더니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살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듭 거절하자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언제 자신의 아들을 사장님으로 만들어 줄 거냐며, 나이 많은 네가 어린 남편 만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되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 사업하고 싶으면 내 회사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일 배워. 연봉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3년? 여보야, 좀 장난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 3년은 지켜보고 차려주든 해야지. 나를 테스트해보겠다? 그래, 얼마든지. 근데 3년은 너무 길고 1년 어때? 그럼 2년. 더는 못 줄여. 단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해. 좋아. 2년 동안 당신 밑에서 죽어라 일해볼게. 연봉은 진짜 많이 챙겨줘야 해. 우리 부모님이 노후자금 털어서 나 장가 보냈으니까 보답하고 다 갚아드려야 한다고.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봐. 사업은 2년 뒤에 차려줄게. 결국 남편은 제 회사에 들어와 제 밑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일할 때는 집에서 보는 것과 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찾아오시긴 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갈 거라면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며느라, 그래도 안 해주는 게 아니니 다행이구나.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큰 결정한 거예요. 원래 남편 사업 차려주는 거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넌 무슨 말이 그리 많니? 예.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나이 많은 네가 다 알아서 해줬어야지. 암튼 2년 동안 내 아들 너무 부려먹지 마라. 일도 쉬운 거 주고 연봉도 많이 챙겨줘라. 어차피 회사 돈이니까 많이 줘. 시부모님이 갈수록 눈치 없고 요구하는 것만 보이니 얼굴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은 꽤 좋았습니다. 진작 이 방법을 쓸 거라고 후회를 했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잘해줘서 매출도 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엄청 좋았답니다. 또 부부가 같이 출퇴근하면서 24시간을 붙어 있으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가지자. 아기? 벌써? 벌써라니. 내 나이 곧 41살이야. 노산이라 서둘러야 해. 우리 신혼이라 부부관계는 아주 좋은 편이잖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한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에 2배, 아니 3배는 해야 해. 뭐?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 부부관계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관계 양을 무조건 늘리라고 조언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2세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보자. 그래, 알았어. 노력해보자. 임신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인공수정을 권하더라고요. 자연 임신을 할 수는 있지만 제 몸이 나이보다 더 늙은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맞춘 날짜에 나가 인공수정을 몇 차례 해봤는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을 많이 해서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많이 다독여 주셨답니다. 며느라, 아이가 없으면 어떠냐? 너희 부부 천생연분 마냥 아주 잘 살고 있잖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못 들어봤냐? 며느라, 누가 너더러 임신하라고 보채기라도 하니? 아니요, 아무도 뭐라 안 하시죠. 어머님은 제가 임신 못하는 게 화 안 나세요? 화가 왜 나니? 남 며느리 네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아니냐? 아가,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노력하고 있으니 나중에 꼭 임신할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손주를 전혀 기다리지 않으셨죠. 친정 부모님도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며 저에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충고하셨답니다. 임신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게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셨어요. 그동안 힘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귀금속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 그래도 빚이 남았어요. 파산해도 갚아야 할 빚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빚을 갚아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이 차려줬던 회사이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저택에서 방 2칸짜리 전세 빌라에 들어가 지내게 되셨고 저는 회사를 넘기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백수가 되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이는 매일 불만 가득한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2년만 일하면 나한테 사업장 차려준다더니 그새 망하냐?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이해? 넌 이 상황에 이해가 되니? 네 부모님이 회사 말아먹고 너도 이제 알거지가 됐는데 이해를 하라고? 야,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는데? 나이만 더럽게 많은 너랑 결혼하면 내 팔자 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이야? 우리 집이 잘 살아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냐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근데 더 큰 이유는 당신 집안이 잘나서였어. 우리 집이 못 사니까 당신한테 업혀가면 나랑 우리 부모님이 금세 부자가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폭생 망해버리냐?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이이가 진짜...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 원래 이렇게 돈 밝히는 놈이었다. 됐냐? 제 가정이 폭삭 망하자 남편은 매일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 건 처음 알게 됐죠. 그런데 비단 남편만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망했단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속사포 랩을 하듯이 저에게 욕을 쏟아내셨습니다. 야 며느리, 내 아들 말이 사실이냐? 너희 집 망했어? 진짜로 쫄딱 망한 거야? 내가 못 살아. 나이가 더럽게 많고 내 아들이 훨씬 아깝지만 돈 많은 거 보고 결혼 허락을 했는데 망했다니. 이건 사기야, 사기.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도 충분히 힘드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자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모진 걸 봤나? 감히 어른이 말하는데 돌을 달아? 고개 숙이고 혼이나 날 것이지 어디서 네 시어머니 말을 받아치냐? 나이만 더럽게 많은 걸 받아줬더니 이게 그 결과더냐? 애도 못 낳고 집안도 망했으니 정말 쓸모없는 기집안이더냐? 네 부모가 망하기 전에 내 아들한테 사업하게 해줬으면 집안이 다 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집이 망했다고 두 분께 돈을 빌리기라도 했어요? 시아버진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 사업장 차려주면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살아날 거라 믿었는데 그걸 시도도 못 해봤으니 사기 아니겠냐? 야, 생각을 좀 해봐라. 나이만 더럽게 많은 너를 우리가 왜 받아줬겠냐? 집구석이 잘 사니까 받아준 거라고. 근데 아직 받아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쫄딱 망해버렸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집 오면서 곧 일을 때려치우고 편하게 꽃구경 다니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인생에 바뀌는 것이 하나 없다며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우 짜증나. 지긋지긋한 식당 때려치우고 나도 여행이나 하면서 말년을 지내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며느리가 로또인 줄 알았더니 완전 꽝이네 꽝. 야 며느리, 네가 책임져. 빚을 내서라도 내 아들 사업시켜달라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책임까지 지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걱정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힘들게 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은 속 터진다며 맨날 술 마시러 나갔어요. 저를 이용해 성공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서 온갖 막말을 다 했답니다. 어라, 나이 많은 늙은 마누라네. 주름살 자글자글한 거 봐라. 망하더니 더 쭈글쭈글해졌네. 당신 지금 나 놀려?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어서 억울해 죽겠어. 내가 어떡하면 좋겠어? 당신 원하는 걸 말해봐. 원하는 거? 에이씨, 그냥 당분간 말도 걸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 가서 짱 박혀 있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자존심을 심하게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쉬는 꼴을 보기 싫으셨는지 자신의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음이 복잡하니 몸을 써서 일이라도 하며 이 위기를 넘겨볼 생각으로 식당에 나갔습니다. 넌 일하러 온 애가 그렇게 입고 왔니? 무슨 패션쇼라도 온 거니? 어머님, 제가 이런 옷밖에 없어서요. 사업할 땐 꾸미면서 살았겠지. 근데 집안이 망했으니 다 부질없지. 아우,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부터 해. 그리고 손님 들어오면 90도로 인사하고 주문 받아. 네, 어머님. 저는 부랴부랴 주방으로 들어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과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며 1분에 한 번씩 갈구셨습니다. 며칠 동안 온몸에 알이 배기도록 일했더니 잠을 푹 잘 잤습니다. 사업을 접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육체적 노동을 하니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모 식당에 출근하는 길에 건물 앞에서 웬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헌팅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걸릴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봐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네? 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헌팅하러 다니는 그런 싼티나는 놈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하는 행동은 헌팅이 아니면 뭔데요?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짜증나는데 별꼴이야. 저리 비켜요. 아니, 정말 진심으로 반해서 물어본 건데요. 비키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끼고 화풀이한 셈으로 실컷 막말해주고 그 남자를 지나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시어머니한테 온갖 욕을 들어가며 일하다 보니 저에게도 한계점이 다다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제 사업 망한 게 잘못이라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절 이렇게 못살게 구실 건가요? 그 이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날마다 술 마시러 나가요. 집에선 투명인간 취급한다고요. 어머님은 식당에서 모진 말 한없이 하시고 시아버지는 때때로 여기 오셔서 저를 흘겨보고 가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당해야 하나요? 너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된 거니? 어디서 눈을 세로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따져대? 눈 안 가라? 우리가 너한테 굽실거린 게 억울해서라도 당분간은 널 부려먹어야겠다. 내 아들이 술 먹고 그러는 거는 너만 믿고 회사를 때려치웠는데 일이 틀어져서 속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걔 나이가 30 중반이야. 뭘 다시 시작해도 늦은 나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억울해서 부려먹는 거란 말씀이죠? 이게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야, 너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직도 내가 얌전한 시어머니로 보이냐? 아니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머님, 욕을 하더라도 일을 부려먹더라도 월급은 주셔야죠. 벌써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월급 언제 주실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실수하면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뭐라고? 월급? 야! 너희 집이 망해서 내 심정이 어떤지 알면서 월급 타령이냐? 니들 결혼할 때 내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어머님, 집은 제가 해왔고 혼수도 절반이나 제가 있는데요. 나머지 혼수 절반을 우리 부부의 돈으로 마련한 거야. 없는 형편이라 대출받아서 해준 거라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다 낸 거 알지? 그거 역시 이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급한 거라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닥치고 일이나 해. 월급 달란 말은 다신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쓴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나 봅니다. 뭐 대출까지 받아서 자식을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백수신세로 지내고 있으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생각하다가 일단 다른 방법이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으니 그냥 몸으로 잠시 떼어가며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저를 헌팅했던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땐 화를 너무 많이 내셔서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진심으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기에 가서 차라도 한 잔... 이봐요. 그때 욕 그렇게 먹고도 또 헌팅이에요? 아주 여자에 환장했나 보네. 그리고 딱 봐도 나보다 어리게 생겼구만. 어디 어른한테 까불어요. 네?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 화를 내더라도 차를 마시면서 내시면 어떨까요? 이보세요, 나 유부녀예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느낌이 싱글 같았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느낌 같은 소리 하네. 안 그래도 인생이 우울하고 암담해서 돌아버리겠는데 별 시답지 않은 놈까지 날 성질나게 하네.
이봐요 아저씨. 여자 꼬시려면 어디 나이트라도 가세요. 대신 유부녀 꼬셔서 남의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헌팅남에게 확실하게 유부녀라고 일러주고 혼쭐을 내주고 보냈습니다. 한편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에게 툭 터놓고 대화를 해보자고 했어요. 당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나랑 말하기 싫어?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을 해야 뭐라도 결론을 내릴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랑 할 말 없어. 그냥 조용히 이 시기 넘기길 기다리는 것뿐이야. 우리 집이 망해서 나한테 오만정이 떨어진 거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날 이렇게 투명인간 대하는 남편이랑은 못 살아. 제가 따졌더니 남편이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그게 당신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양심이란 게 없는 거야? 아니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내가 아직 고민 중이거든. 내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뭐? 계속 이렇게 살자고? 집만 공유하는 사이로 지내자는 거야? 글쎄 좀 더 기다려봐. 내 생각이 결정되면 말할 테니까. 그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정 떨어져서 빨리 찢어지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2달 넘게 일했더니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셨답니다. 자금은 친구분이 다 투자하시고 아버지는 운영하고 이윤을 몇 프로 받기로 하셨대요. 부모님 2분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남편이 기뻐하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재기하셨다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가 봐. 나 그동안 꾹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야 다시 기회가 돌아오나 보다. 뭐라고? 당신 그럼 나랑 이혼 안 하고 기다린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재기하길 기다렸던 거야? 결국은 또 출세하려고 기다렸다는 거니? 에이 여보 왜 그래? 그냥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장인어른의 재기를 기다린 거지. 나 당신을 사랑해서 쉽게 이혼 못해.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혼은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거든? 여보야, 내가 그동안 무심하게 대해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진짜 어이가 없다. 여보야,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파스타 어때? 남편이 또다시 얼굴 표정을 바꾸고 다정하게 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끝장을 어떻게 낼지 고민했답니다. 시어머니 식당도 이제 관둘 마음이어서 일을 설렁설렁 했어요. 솔직히 그냥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하려고 며칠 더 나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이혼할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으니 나올 일 없다고 말하려는데 계속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고 말을 잘 하려고 속으로 이런저런 대사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죠. 곧 마음을 먹고 말하려는데 배가 몹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욱신욱신 아프더니 엄청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식당 그만둔다는 이야기 대신 배가 아프다고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 좀 가볼게요. 요 며칠 일을 설렁설렁 하더니 땡땡이까지 치겠다고? 배가 아파? 늙어 빠진 네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닐 텐데 배가 왜 아프냐? 야, 쇼하지 마! 어디서 연기를 하고 있어? 꾀병 부리지 말고 설거지 빨리 하고 재료 꺼내놓은 거 다듬어! 어머님 진짜 아파요. 이 뱃속에서 뭔가 뒤틀린 느낌이에요. 어디 봐봐. 내가 한번 봐줄게. 내 손이 약손이니까 한번 보자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걷어내더니 제 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떠냐? 내 손은 약손 맞지? 어머님 진짜 아프다니까요. 진짜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배를 잡고 고통의 신음을 내자 시어머니는 꾀병이 심하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요거 봐라! 소리를 지르네! 너 오늘 좀 혼나야겠다. 내가 손은 안 대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 보니 매를 좀 들어야겠어. 시어머니는 제 뺨을 아주 세게 날리셨어요. 2대 맞을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는데 3대 맞을 때부터 혼절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배는 그때도 엄청 아팠답니다. 제 옆을 돌아보자 친정 부모님이 계셨어요. 경진아, 괜찮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한 줄 알아? 경진아, 정신이 들어. 너 사흘 만에 깨어난 거야. 어린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3일 만에 깨어났다고요? 엄마, 아버지, 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배에 거즈가 왜 붙어 있는 거죠? 맹장이 터졌단다. 상태가 엄청 안 좋았대. 맹장이 터졌다고요? 맹장 때문에 배가 아팠던 거구나. 근데 시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내 배를 때린 사람인데 어디서 뭐 한대요? 시어머니는 119에 신고해줬지만 자기가 저를 때린 걸 말하지 않았답니다. 부모님은 헉하고 놀라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모가 널 때렸다고? 배랑 따귀를 얼마나 많이 때리던지 기억이 끊겼어요.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혼할 거라고 결론 내려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어떤 무시를 당했고 괄시를 당했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당장 소송으로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퇴원하고 남편과 살던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더니 그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는 혼을 내주려고 문을 열어주셨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경진이 퇴원했다면서요? 병원에 전화해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데리러 갔을 텐데. 경진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경진아, 우리 엄마가 장인어른이 제기한 거 모르셨어. 그래서 실수를 한 거야. 뭐? 우리 아버지가 제기를 하셨으면 내가 혼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진짜 끝까지 쓰레기같이 나오네. 그러자 흥분한 아버지가 말 대신 따귀를 힘껏 날렸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놈도 매를 맞아봐라! 내 딸을 때린 네 엄마처럼 똑같이 해줄 테니 실컷 맞고 가! 아버지가 두툼한 손으로 남편을 사정없이 후려치자 그이는 구석까지 내몰려 온몸을 감싸고 얻어맞았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화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세요! 얼마든지 맞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제기하신 거 맞죠? 이제 전처럼 다시 부자가 되시는 거죠? 이놈이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장인어른이 제기하시면 저도 사업을 좀 하려고요. 지원해 주실 거죠? 남편은 김칫국을 사발로 처먹었나 봅니다. 아직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철딱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배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덮해줬고 똑바로 서지 못하자 발로 밀어서 현관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잠시 속은 시원했답니다. 저를 패대기 친 시어머니가 뒤늦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는데 남편과 똑같은 소리라더군요. 며느라, 그렇게 사돈이 제기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 사업시켜줄 수 있는 거지. 한 2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어머님, 저를 기절하게 만드셨던 분 아니에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또 사업 타령이세요? 정말 들어주기 힘드네요. 그만 나가세요. 그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라고요. 야, 우리도 너 같은 늙은 며느리 봐주는 거 힘들었어. 그깟 싸대기 몇 번 날렸다고 이혼하겠다고? 얘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뭘 모르네. 야, 네 나이에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이 또 나타날 것 같아? 평생 혼자 살더라도 어머님 식구들이랑 엮이는 짓은 그 정도만 할 겁니다. 그렇게 전시모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통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소장을 누구에게 쓸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미주알고주알 제 사연을 읊어줬습니다. 그러자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 이혼소장을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맹장 터진 날 시모가 구타한 것과 식당에서 공짜로 부려먹은 것, 남편이 절 투명인간 취급하던 것까지 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확실하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자기들도 피해자라면서 변호사를 구했답니다. 법정에서 만나 싸우게 됐는데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은 그닥 크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이혼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니 말끔한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저를 도와준 사람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이제 유부녀 아니시죠? 그럼 우리 연애합시다. 네? 지섭씨 진심이세요? 전 이혼녀고 그쪽은 싱글이잖아요. 제가 첫눈에 반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겠어요. 저는 경진씨랑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양심에 찔리는 짓인데 저보다 나이도 4살 어리고 총각에 돈도 잘 버는 능력자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헌팅했던 남자는 아직도 진심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만나보자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조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귀읍시다. 난 오늘 차여도 내일 또 경진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아이, 그럼 양심에 많이 찔리지만 사귀어봐요. 대신 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제가 그런 남자로 보이세요? 전 남편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약속할게요. 경진 씨를 업신여기는 못된 인간은 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사귀어봅시다. 그렇게 이혼을 도와주면서 쌓인 정과 관심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A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겠다며 자기 건물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기야, 나더러 여길 같이 들어가자고? 여기 전시모 식당이야. 내가 여길 왜 들어가? 큰 소리 치는 거 구경이나 하라고. 내가 속 시원하게 소리 좀 질러줄게. 제 손을 잡고 서둘러 들어가는 바람에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전 시부와 전 남편도 이제 시모 식당에서 일하는 모양이었어요. 전 시모는 저와 애인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니? 너 그새 애인 생겼니? 참 기가 막히네. 야, 너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화딱 지나 죽겠는데 연애한다고 광고하려고 여길 찾아왔냐?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애인이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애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 건물주예요. 지난달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다들 건물주가 바뀐 건 아시죠? 난 당신들한테 경고하러 왔습니다. 계약 날짜가 끝나가는 거 알죠? 여길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뭐래? 이봐 젊은 양반. 당신이 새 건물주라고? 김씨 어르신의 아들이 당신이야? 네, 제 아버지의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식당 정리하세요. 통보하러 왔으니까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싹 비워주세요. 저 나이 많은 것이 건물주는 또 어떻게 꼬셨대?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이봐 건물주 총각,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가야 하는 줄 알아? 임차인 보호법 몰라? 우린 생계를 위해 이 식당을 포기 못해. 그냥 못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래 못 나가. 쫓아내려거든 보상 좀 주고 내보내. 아니요, 난 다시 말하지만 통보하러 온 겁니다. 내 건물에서 나가줘요. 다음 주까지 기한 줄 테니 이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날 원망하지 마세요. 애인이 확실하게 말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임차인 보호법 이야기를 꺼내면서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제가 총각을 사귀는 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이 건물주 아저씨, 내가 버린 여자 주워서 기분 좋아요? 저 여자 기세워주려고 온 거야? 아이 도대체 늙은 저 기집애가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자 애인이 이를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여자 아니다. 처음부터 너한테 과분한 여자였어. 물론 나한테도 과분하고 말이야. 이 자식 웃기는 놈이네. 내가 버린 늙은 기집애 주어서 재미가 좋은가? 야, 그 여자 늙어서 침대에서도 별로 못하지 않아? 경험자로서 말해주는데 진짜 형편없어. 뭐야 이 자식아? 말이면 단줄하나. 입이 정말 더럽구나. 너 돼지고 싶어? 이 자식이 건물주라고 목에 힘준 거 보소. 야, 네가 아무리 갑질하려고 해도 우린 숙일 마음 전혀 없거든. 그리고 너 폐기물 같은 기집애 아니면 여자 못 만나는 등신인가 보지? 내 말이 맞지? 그 말에 애인이 말 대신 주먹을 날렸습니다. 전 남편도 주먹을 날렸고요. 두 사람은 엉겨붙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제 애인이 맞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도 전 남편의 귀를 잡아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 늙은 기집애가 뭐하는 짓이야. 이씨. 남자끼리 붙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야, 엄마 아빠 어떻게 좀 해봐. 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전 남편에게 떨어지라고 하길래 전 시모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곤 개싸움이 펼쳐졌어요. 저도 많이 맞았지만 전 시모에게 끔찍할 만큼 심한 고통을 안겨줘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애인이 저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속 시원하게 한판 붙어보니 스트레스가 쫙 풀렸어요. 한참을 싸우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와 말려 겨우 끝이 나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게를 비워주길 기다렸는데 배째라며 장사하고 있더군요. A는 이럴 줄 알았다며 경찰서와 식약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에게 술을 팔았던 걸 애인이 증거 동영상으로 남겨둬서 경찰에 신고했고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걸 이전에 일했던 종업원에게 듣고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전 시모는 식당에서 돈만 내면 학생들에게 술을 내주었고 음식도 몰래 재사용했답니다. 식약청 직원들이 나와서 반찬통과 주방 검사를 받았는데 유통기한 지난 재료와 원산지를 속인 고기까지 들켰어요. 저는 일할 때 설거지와 홀 관리만 해서 전혀 몰랐답니다. 또 식중독 염려되는 요소가 많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경찰도 벌금과 영업정지를 내렸고요. 이중으로 크게 한 방 먹어서 바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애인은 강제 철거팀을 불렀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식당 앞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건물주, 네가 신고해서 우리 벌금 내고 영업정지까지 받았어. 근데 식당을 이렇게 철거하는 게 말이 돼? 아주머니, 계약 기간 끝난 거 아시죠? 재계약도 안 했는데 여길 비워주셨어야죠. 뭐 불만이면 고소하세요. 나도 만반의 준비 다 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 건물주 양반, 우리 세 식구 여기서 버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요. 글쎄, 그럼 내 애인한테 사과해보세요. 경진이가 그만두라고 하면 멈추도록 하죠. 그러자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멀뚱히 서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야 아가,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우리 이 식당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내 아들은 백수고 남편도 놀고 먹는 사람이잖아. 내가 벌어야 겨우 산다고. 제발 철거하지 말고 봐줘라. 시모 말에 이어서 전 남편이 말했어요. 저기 여보, 경진아, 내가 미안해. 늙은이라고 한 거랑 막말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혼해서 위자료도 받아갖고 우리 엄마 식당 신고해서 벌금까지 물게 했잖아. 2달 뒤에 영업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우리 밥그릇에 빼앗아 가지 마. 부탁할게.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탁하는 자세가 다들 거만하네. 좀 공손히 사과해봐. 이를테면 무릎 꿇고 살살 기면서 빌어봐. 뭐야?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싫으면 다 때려치우고 손가락 빨면서 살든가. 그러자 전 남편과 전 시부모가 속닥거리며 대화를 나누더니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경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네 집안 망했다고 우습게 보고 막말하고 부려먹었던 거 모두 사과한다. 미안하다. 시합이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경진아. 우리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원수는 되지 말자. 여기서 그만 멈추고 각자 갈 길 가자. 여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근데 철없고 무능한 내가 돈 많은 당신 덕을 보려는 마음이 커서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저는 세 사람의 사과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비굴하게 사과하는 걸 보니 그래도 속이 풀리네. 그런데 어쩌지? 난 댁들하고 끝까지 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거든. 봐줄 마음 하나도 없어. 자기야, 철거 진행시켜. 다들 일 시작해주세요. 철거 시작! 애인의 말에 인부들이 도구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 인간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무력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았답니다. 세 사람은 허망하게 하늘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와 애인은 깔깔 비웃어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전 시댁 인간들을 이제 기억에서 지우고 제 행복을 위해 살 차례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저택도 다시 마련해 엄마와 보금자리를 찾으셨고 저는 일은 하지 않고 재혼을 해서 살림을 하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나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빈손으로 시집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청 눈치 보여. 나더러 살림하라면서 가정부는 왜 붙여준 거야? 그야 자기의 고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지. 나 건물주인 거 잊었어? 당신은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내 품에 안겨서 예쁜 아내로만 지내면 된다고. 참 신기하네. 젊고 예쁜 애들도 많은데 40 넘은 날 왜 좋아하는 거지? 자기한텐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매력. 그래, 고맙다. 총각이 나이 많은 이혼녀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니 아주 공주가 된 기분이야. 저와 새 남편은 예상대로 금술이 엄청 좋아서 매일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주 많이 정열적이어서 그런지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인공수정까지 해봤는데 실패했는데 말이죠. 짝을 제대로 찾아서 하늘이 내려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노산이라 몸을 엄청 조심하며 태교했어요. 남편은 지나치게 저를 조심시켰습니다. 자기야, 내려놔. 화장실 가는데 왜 안고 그래? 우리 자기가 임신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보, 밥도 내가 떠먹여줄게. 내가 자기 때문에 못 살아. 아우, 모르겠다. 그래, 실컷 공주 대접해라. 그렇게 10달 동안 호강하면서 태교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굴이 남편과 똑 닮아서 엄청나게 잘생겼답니다. 아들이 생기니 저희 부부 사이는 더더욱 가까워졌어요. 더 바랄 게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날 전 시댁의 반전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전해드릴게요. 전 남편과 전 시부는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대요. 전 시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두 부자를 먹여 살리고 있답니다. 저를 만나 팔자 고쳐보겠다던 인간들의 최후는 그렇게 끝이 났네요. 저는 요즘 남편과 아들의 사랑에 아주 행복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